근데 사실은 이제 한종수 얘기 나오는 것도 당무감사위가 이른바 이제 단계 논란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진행하고 있고 중간 보고도 갑자기 막 언론 공지로 막 올리고 그랬는데 다음 차례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다. 근데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이제 징계 결정 올라온 뒤에 한동훈 전 대표가 SNS에 민주주의를 돌로 쳐 죽일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들이받는 소를 돌로 쳐 죽이겠다 그러니까 네. 민주주의를 돌로 쳐 죽일 수 없다. 이렇게 올렸고 오늘자 경향신문 인터뷰가 이제 올라왔는데 검찰 시절에 윤 전 대통령과 어떤 관계였냐 이런 질문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대표 업어 키우다시피 했다는 말도 있었다 이렇게 질문하니까 개똥 같은 소리라고 나를 업어 키워 개똥 같은 소리라고 딱 일축하더라고요. 이게 좀 사실 이 감정이 좀 느껴지는 네. 인터뷰였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근데 실제 한동훈 검사 한동훈이 이제 대표 시절에 예전에 그 들어보면은 윤석열 검사 윤석열은 같이 이제 일을 한 적은 몇 번 있는데 검사 윤석열은 디테일에 너무 약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테일에 약하고 본인이 지시는 하고 뭐 승지도 내고 뭐 그랬는데 실제 수사가 너무 약해가지고 밑에 부하 직원들이 예를 들면은 특정 사안에 있어서 거의 다 떠먹여 주다시피 이거를 수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계획까지 하면은 윤석열이 좀 그거를 스스로 과시하고 그래서 수사력이 실제 굉장히 약했다라고 보고 그 윤석열과 같이 일했던 특수부 검사들 대부분은 윤석열 덕본 거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 이 한동훈뿐만이 아니라 실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수사를 잘해서 그런 거지 윤석열은 되게 수사에는 무능했다. 이런 거는 거의 이구동성이에요. 그러니까 술이나 먹을 줄 알았지.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이제 근데 개똥 저 얘기는 처음 나온 건 아닌데 개똥 같은 소리는 이제 그런데 이제 사실 수사 시절에 검사 시절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하고 그 다음에 비대위원장으로 가고 이런 거에서 사실 윤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덕을 봤죠. 뭐가 됐든 능력에 있어서 법무부 장관이 됐든 그게 발탁 자체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사실은 정권 초기에는 사실 거의 사실상 윤석열 김건희의 한동훈 대권 프로젝트에 가까운 것이 가동이 됐어요. 제가 뭐 이래저래 다 밝힐 수는 없는데 그런데 이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이런 것과 관련해서 김건희하고 한동훈이 틀어지면서 이게 거의 이제 원수처럼 내버린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말 안 듣고 뭐 이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원수가 된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연수원 기수로 4기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는 이제 변시 2회인데 네. 저랑 대장동 그 항소 취소 토론한 아마 김규현 변호사가 변시 6회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저랑 김규현 변호사가 한 4기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4기수 정도 차이는 거의 동료로 움직입니다. 어딜 가든. 그래서 검사 생활할 때도 그 23기, 27기 4기수 차이밖에 안 됐고 검사장 승진도 뭐 거의 앞뒤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가 난 것도 아니었고 상하 관계로 했던 것이 이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됐을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좀 상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거의 동료 관계에 가까웠게 몇십 년을 지냈던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좌천되고 그랬을 때 그 오히려 그때는 한동훈 대표가 처지가 좋았죠. 그때 이제 찾아가가지고 같이 걸어주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 내용을 인터뷰에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 당의 강성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막 검사 초년차 때부터 막 이렇게 업어 키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선후배 관계에서 선후배 관계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동료적인 관계도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지금 반박을 하다 보니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왔던 것 같고 사실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보여줬던 용기를 지금 이재명 정부 안에서 그런 용기를 내는 정치인이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잘 안 보여요. 그런 정치인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진짜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게 어찌 보면은 이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어찌 보면 뭐 박정훈 대령이라던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사실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해왔던 뭐 정권의 황태자였지만 황태자였던 사람이 이런 식으로 아닌 건 아니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던 그러한 정치인이 민주당 안에서도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오늘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제 민주주의를 이제 한 전 대표가 얘기를 했잖아요. 민주주의를 돌로 쳐 죽일 수 없다. 그러니까 거기서 왜 민주주의가 나오냐. 거기에다 비교하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단계 논란에 대해서는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한 전 대표도 사과하고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친한계 쪽에서는. 그 단계 논란이라는 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계속 이제 허위 사실들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문제성이 되는 발언을 썼다라는 사람은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썼다는 사람은 그 한동훈 대표 본인이 아니라는 건 이미 작년에 다 밝혀졌어요. 그리고 가족 명의로 쓰여졌다라는 것들도 결국에는 다 뭐 기사 이렇게 퍼다가 올라오고 거기서 문제성 발언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비판했다라는 내용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당계에서 뭐 하루에 뭐 한두 개 정도 비판했다고 그게 문제가 되고 그게 여론 조작이라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대단한 무슨 뭐 그런 것처럼.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 누가 썼다라는 거를 밝혀낸 것도 하나도 없고요. 그냥 다만 그냥 이호선 위원장이 역시 또 이분은 이제 법에 대해서 굉장히 부지한 상황이 잘 모르시고 계속 일을 저지르시다 보니까 이호선 위원장이 그 한동훈 대표 가족이 그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탈퇴한 정보만 공개한 거예요. 근데 우리 개인정보보호법 민감정보규정 23조에 가보면요. 정당의 입당 탈당한 규정은 그렇게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냥 그걸 공개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분 국민대 법대 학장 아니세요? 심지어 사법시험 합격하신 분이죠. 근데 이게 뭐냐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이렇게 강하게 보호되기 시작한 게 2010년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변호사 생활을 하시다가 뭐 교수 되고 프랙티스를 너무 안 하시고 2010년 이후에 강화된 법리는 모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분도 아시는 법원이 있지만 법의 부지는 용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민감정보 그거를 폭로한, 그거를 이제 공개한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고발이 이루어져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건 또 수사를 통해서 이호선 위원장이 책임을 질 거는 져야 된다. 할수록 제가 다음 타겟으로 가고 있는 것 같네요. 제가 들으면 들을수록 진 게 마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의견이 다른데 이게 당원 게시판이 원래 익명 게시판인 거 맞고. 사실은 거기에서 누가 와서 그게 뭐 한동훈 가족이 됐든 뭐 누가 됐든 그거를 비판하는 게 뭐가 문제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당원들의 생각은 당 대표나 되는 사람이 가족들을 동원해 아이디를 동원했던 가족들을 동원해서 이게 당원이나 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속인 거 아니냐 이런 약간의 감정선의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거는 사과를 하는 게 맞다. 사과를 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게 사실이라면. 예, 굴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저는 그런 불법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적을 할 수 있을지라도 결국은 그런 부분에 부족함이 있었다. 제가 알았던 건 아니지만은 최종적으로 가족들이 그 당시 상황이 제가 좀 너무 곤경에 처하니까 그런 것들 나를 응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건데 이게 불법은 아니었을지라 할지라도 당원들께 상심을 끼쳐드렸으면은 저는 사과드리겠다. 왜냐하면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그 지지자들 결국 그 사람들 지지까지 끌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감정의 문제는 저는 한번 풀고 가는 게 맞다. 그러니까 신동욱 의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신동욱 의원이 얘기하는 거에 거의 대부분 동의는 안 하는데 이거는 좀 동의가 되더라고요. 솔직히. 예.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최근 열흘 동안 의원들 50여 명과 만났는데 최근 재선 의원과의 식사 자리에서는 내년부터는 기조를 바꿔나갈 거다. 당명 개정 검토하고 있다. 이런 중앙일보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사실 뭐 최근에 김민수 최고위원 소통위원장 안치고 장해찬 전 최고 또 여연 부원장으로 임명하고 이 상황에서 오늘은 기자들과 만나서 오늘 이제 고향에서 연탄 배달 봉사했는데 기자들 만나서 당무위는 독립적이고 내가 소통하고 있진 않다. 나랑은 관계없는 일이라고 하면서도 해당 행위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당이 하나로 뭉쳐서 싸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외부의 적보다는 내부의 적 한 명이 더 무섭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냥 뭐 내부에 열심히 자신을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소탕하는 데 집중하시고 있으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는 정말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인 것 같고 당무감사위에 대해서 계속 독립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뭐 당무감사위원장이 지금 개인정보보호법도 위반하고 그다음에 당원 당규도 위반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독립적이라고 선을 그어야지
그 책임이 당 대표한테까지 안 올라올 테니까 충분히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그 당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지금 윤리위원장이 공석인 지가 오래됐어요. 임명할 사람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여성 그러니까 완전 나간. 예, 임명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누가 지금 장동혁 코에 타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들리는 이야기로는. 그리고 두 번째로 장해찬 뭐 김민수 이 두 분이 뭐 위원장으로 임명된 거 관련돼서도 뭐 부원장이나 뭐 위원장으로 임명된 거 관련돼서도 말이 많은데 이 두 분이 아니면 임명할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의 그 어떤 레짐 을 이렇게 장악하고 유지할 수 있는 그 힘 자체가 지금 점점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의 끝이 장동혁 대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장동혁 대표가 당명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자, 한 문장으로 할게요. 안 속아요. 안 사요. 안 사요. 안 안 사요. 사요. 안 사요. 예. 한두 번이라야지. 뭐 당명 바꾸고 이게 절하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진정성의 문제지. 이거를 이렇게 당명을 바꾸면 우리를 다시 지지해 줄 거다. 이런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는 국민을 좀 우습게 보는 거다. 본인이 정말로 제대로 사과를 하고 그동안에 또 비상계엄 옹호를 해왔던 그동안 과정도 사죄와 반성이 있어야지 그나마 될까 말까인데 장동혁 대표가 그런다고 하더라도 약간 저는 메신저로서의 신뢰가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이 저 표변하는 것도 표국어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 체제가 진짜 레짐이 오래 유지되기 되게 힘들어졌다 그 생각이 들고 그 저는 윤리위원장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추천할 분이 있습니다. 아 누군가요? 예, 고성국 박사라고 그분이 보수계 큰 거목의 거목. 윤석열도 그렇게 고성국을 칭찬을 하고 그렇게 진짜 윤석열이 여러 유튜브를 봤는데요. 본인의 정무적 판단을 할 때는 고성국을 다 다른 거는 재미로 봤어요. 다른 건 재미로 봤는데 고성국이 하는 거는 이거는 정무적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성국 박사 이분이 훌륭하신 분이니까 이분은 윤리위원장으로 앉히면 좋겠다. 네. 저는 국민의힘 당명이 좀 좋아요. 저는 네,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이 그 보수 정당의 어떤 그런 가치를 보여주는 것 같고 이게 사실은 국민의힘으로 이 당명을 바꾸고 우리 당이 부활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때인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때 국민의힘 당명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당원 당규를 대폭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 당원 당규를 아마 보신 분들은 국민의힘에 대한 이미지랑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때 만들어 놓고 갔거든요. 근데 사실 당명을 바꾸겠다라는 것의 그 뒤에는 이 당원 당규를 바꾸겠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 당규는요. 생각보다 굉장히 좀 중도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고 있습니다. 진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그걸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바꿔놓고 그래서 자유한국당 때에서 국민의힘으로 그렇게 방향을 전환하고 그 다음에 오세훈 시장 보궐선거를 승리하면서 이 국민의힘이 살아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작을 생각을 하면 참 그 지금 국민의힘의 그 당명을 바꾸겠다라는 게 은근히 그 속으로는 그때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색깔이 있는 당원을 바꾸겠다라는 그 의도도 담겨져 있는 게 아닌가. 근데 그 방향으로 가게 되면 국민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슈를 좀 바꿔보면 오늘도 정부 부처들의 업무 보고가 생춘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모르는 거 아는 척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이제 거듭 강조했는데 잠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약간 긴장되죠. 또 무슨 폭탄이 떨어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국무회의를 지켜보신 분들은 이제 아실 텐데 제가 무슨 숫자를 외웠거나 뭘 모르거나 이런 걸 체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라니까요. 제가 국무위원들한테 자주 얘기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다 합니까? 진짜 문제는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거예요. 그럼 판단이 왜곡됩니다. 그건 더 나쁜 거죠. 그럼 못된 겁니다. 모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업무 보고를 할 때 이게 왜곡 보고 하지 말자. 왜곡은 의도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보통 요약 보고하고 본문 내용이 틀린 경우가 많아요. 요새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다는 소리 있던데 그건 아니겠죠. 어쨌든 국민들이 국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진 건 좋은 현상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국민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이재명 대통령의 뭐 정치 철학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게 성남시장 때도 이제 매체나 미디어가 달라졌지만은 비슷한 것들을 많이 해왔어요. 그러니까 실국장 회의를 언론에 공개한다든지 유튜브가 발달했을 경기도지사 때는 회의를 이제 유튜브로 생중계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공무원 군기 잡기 그리고 이거를 또 소위 말하는 개혁적인 행정가 개혁적인 정치인 이런 본인을 포지셔닝하고 좀 그러니까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하고 좀 약간 대척점에 서고 뭐 이런 것들로 인기도 많이 얻어왔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성장하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아서 저거를 아마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논란을 그리고 이재명은 피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의 장점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논란 좀 있을 수 있지. 이게 필요한 거고 도움이 되면 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긍정적인 부분도 뭐 논란도 있지만은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봐요. 어쨌든 다 공직 사회가 굉장히 긴장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관점도 뭐 일부에서는 너무 공격적이다, 잘 모르는 거, 뭐 환단고기는 왜 얘기하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호평이 많다. 뭐 그렇게 봅니다. 예. 저는 산하기관이 그렇게 많은 줄, 그 산하기관이 어떻게 운영되는 거를 이렇게 하나하나 기관장들이 답변을 하니까 아 저런 기관도 있었구나, 저건 저렇게 운영되고 있구나 이런 거를 같이 들으면서 좀 많이 배우게 되더라고요. 사실 기자들도 특정 영역만 취재하지 좀 이렇게 막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보고를 같이 받는 느낌이 좀 있긴 했어요. 뭐 제가 이게 순서상 보니까 뒷부분 주제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좀 많이 비판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여기서는 조금 좀 좋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저도 이 업무 보고를 보면서 다른 것보다 제가 이제 또 법률가기도 하다 보니까 이게 법조계에서는 지금 많이 개선이 됐어요.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한 게 뭐냐면 정관예우 문제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사실 예전처럼 그렇게 힘을 그렇게 작용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공직사회의 전관예우가 꽤 심각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국토부였나요? 거기서 하면서 그 서해선 관련된 거기를 하면서 그 국토부 공무원에 어찌 보면 그 업체 하나가 있었죠. 거기다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계약을 하고 있었던 것. 이에 대해서 납품도 제대로 못 그쵸, 지키는데. 납품도 납기도 못 지키는데 막 돈부터 넘겨주고 이런 것들이 근데 그 업체에 사실상의 그 공무원 출신들이 이렇게 가가지고 정관예우가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관례들. 지금 보면은 공정위의 고위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다 김앤장가 있고 이렇다는 게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지점들이 이 법조인의 정관예우가 문제가 아니라 고위공직자들의 정관예우가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이번에 드러내서 보여줬던 것 굉장히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부분을 좀 발본색원해주는 그러한 모습까지 이어지면은 분명히 이거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이제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정치색을 가지고 누구를 비난하거나 누구를 불이익을 줬냐 유능하면 어느 쪽이든 어느 쪽에서 왔든 상관없이 썼다 이런 얘기하면서 정치에 너무 물이 많이 들었는지 1분 전 얘기하고 1분 뒤 얘기가 달라지거나 업무보고 자리에서 발언하고는 뒤에 가서 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이제 누구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누군지 다 떠오르는 이게 상황이고 이제 책갈피 달러 이제 책갈피에 달러 넣어서 하는 이제 범죄 수법 공개에 대해서 비판에 대해서도 댓글들 보니까 사랑과 전쟁은 바람 피우는 법 가르치는 거냐 이런 반박도 있더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분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면 본인이 속해 있는 당의 정의령 의원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를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정의령 의원이 인천공항공사 사장으로 있던 시기, 즉 2019년 4월까지 있었는데요. 그 시기에 2018년과 19년에 바로 이 책갈피에 돈을 넣는 방식으로 대북 송금 자금이 나갔습니다. 그 얘기가 나왔죠. 네. 예, 그게 2018년과 19년 사이에 벌어졌어요. 그래서 18년에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의령 의원이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19년 4월까지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정의령 의원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이학재 사장에 대해서 뭐 비판하는 그러한 목소리를 냈더라고요. 이게 과연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인천공항공사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책갈피에 돈을 넣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 정의령 사장한테 정의령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이죠. 정의령 전 사장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사장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때 이미 책갈피에 돈을 넣어서 아니 그 빼는 전부터 일이 있었어요. 그 수법은 사실은. 아니, 근데 대구 송구뿐만 아니라 네, 보도 그게 자료에도 근데 나와 지금 있는 정일영 거잖아요. 의원이 이학재 사장한테 지금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죠.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니죠. 본인이 있었을 때 있었던 그 쌍방울의 그 자금이 나갔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죠. 자기가 먼저 고백을 해야죠. 그러면 나도 사장일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은 아니면 몰랐으면 몰랐다고 솔직히 얘기를 하던가. 그러니까 모든 잣대가 국민들에게 그런 주어지는 잣대가 똑같이 들어가야죠. 똑같이. 왜 이게 국민들이 느끼기에 문제가 되는 거는 자당 사람들과 자기 계파 사람들한테만 유리하게 그리고 타당 그쪽 출신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문제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리고 이 부분은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조용히 해결할 방법을 생각을 했어야 돼요. 차라리 이학재 사장이든 뭐 관세 세관이든 여기든 불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걸 해결책을 만들어 오라고 얘기를 해야지. 공개적으로 이렇게 사실상의 범행 수법을 알린 다음에 그러면 이걸 전수조사하라 그러면 12시간 전에 공항 가야 됩니다. 근데 전수조사라고 얘기한 게 아니, 전수조사 아니잖아요. 하라 그랬잖아요. 아니 전수조사라고 얘기한 이게 약간 논점이 좀 어긋난 것 같아요. 그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지금 이건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상적인 얘기인데 네. 그 자리에서 대답을 못한 걸 따로 기자회견을 한다거나 따로 이제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사실 저는 이학재 사장이 최대한 노력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동문서답을 한 것도 저는 일부러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국민들한테 알려줘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범행 수법이 이렇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구멍이 있습니다를 알려줘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 구멍이 있어서 쌍방울 때 나갔잖아요. 돈이. 그게 세상에 알려져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이게 범죄 수법으로 확인돼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정말 진정성이 있는 지적이었다면 그러니까 우리 그 인천공항공사 사장 하셨던 정일영 의원도 불러와야 돼요. 정일영 의원도 불러오고 인천공항공사 세관 다 불러와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해결할 방법을 이제 찾아야죠. 저는 그게 맞다고. 좀 뭐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질책을 한 사람이 정파를 가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꼭 굳이 뭐 좋게 이쁘게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은 칭찬할 사람은 칭찬하고 콩 GPT 이런 사람은 지금 농림부 차관으로 또 승진 지금 검토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신상 필벌을 해서 공무원에 잡겠다라는 거지 전 정부의 인사라고 더 공적격이거나 그럴 거라고 저는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 외화 이제 책갈피 달러 하는 거는 사실은 왜 예전부터 유학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고전적으로 많이 쓰던 수법이라서 수법이죠. 예, 뭐 새로운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거 한국일보 칼럼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12월 15일에 이영창 한국일보 논설위원이 제목이 뭐냐면은 대통령의 디테일 욕심 뭐 이런 건데 이런 겁니다. 문제는 또 있다. 대통령이 말단에까지 일일이 관여하면 잘못된 결과는 모두 대통령 책임이 된다. 앞으로 외화 반출을 막겠다고 출국자의 책갈피를 전수검사하면 긴 줄에 선 이들은 분통을 터뜨리며 대통령 얼굴만 떠올릴 게 아닌가라는 칼럼을 이제 썼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 라고 하면서 수험생들에게 대혼란이 벌어지고 그 수험생들이 본인이 뭐 시험을 못 봤음에도 불구하고 킬러 문항 때문에 다 했다라고 다 윤석열을 욕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기칠람이다. 너무 과하게 개입한다라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도 대통령실과 대통령도 좀 잘 판단해 볼 필요는 있다.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예.